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은 주력 분야를 선택해서 면허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주력 분야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으로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면허 등록 시 주력 분야를 하나 또는 2개, 3개 원하시는 만큼 선택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장공 사업은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칠바탕을 칠하는 페인트를 한다던가 뭐 도색 공사 이러한 공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습식 방수 공사업은 이제 미장, 타일, 방수, 그다음에 조적 공사를 하고 있고요. 석공 사업은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면허가 하나로 묶였고 주력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등록 기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이고요. 자본금은 1억 5천입니다. 이 1억 5천이라는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법인 사업체이시던 개인 사업자이시던 동일하게 1억 5천이고요. 주력 분야를 하나만 선택을 하던 2개 또는 3개를 선택하던 자본금은 1억 5천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억 5천이라는 자본금은 우리가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납입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법인의 경우 이러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리가 흔히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하죠. 이런 걸 다 보유하고 계시고 이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예시처럼 1억 5천 미만이라면 이상으로 증자를 하셔야 하고요. 증자라는 건 우리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의 개인 돈을 회사에 집어넣고 회사의 자본금이 올라가고 돈을 넣으신 분은 대신 이 회사의 주식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 납입 자본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인데요. 실질 자본금은 법인이던 개인 사업자든 모두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실질 자본금,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금을 의미하고 이 실제라는 것이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실제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신규 업체다. 신규 업체의 정의는 설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를 말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9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체이면서 당연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전제고요. 이러한 경우는 설립일부터 21일 이상 1억 5천이 예금으로 유지되셔야만 합니다. 오직 예금만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인 설립을 했는데 처음에 설립해 놓고 돈이 없었다가 1억만 있다가 다시 1억 5천이 됐다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기업 진단을 적격으로 받기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설립일부터 돈을 쓰지 않고 1억 5천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시고요. 자, 두 번째, 겸업 신규 업체인데요. 겸업 신규 업체라는 건 이미 겸업,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신규, 건설업으로서는 처음 하는 업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설립된 지 90일도 지났고 뭐 다른 매출이라던가 뭐 매입 이런 것들도 발생해서 사업을 하시는 회사를 말하고요. 다만 이제 건설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건 오직 예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 유지 기간은 31일 이상. 우리가 신규 설립 같은 경우는 21일이지만 기존 사업체는 31일 이상 1억 5천이 유지되셔야 되고 이뿐 아니라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 또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별도로 필요하시게 됩니다. 이 재무제표의 경우는 우리가 면허 접수를 11월 달에 한다. 그러면 전달 말일인 10월 말까지 정산이 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가 건설업체인데요. 다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뭐 예를 들어 금속구조물이라던가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
다른 건설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건설 면허를 또 내려는 회사의 경우는 예금뿐만 아니라 공사 미수금이라던가 다른 면허로 인해서 예치해 놓은 공제조합 예치금, 재고자산, 사무실 보증금 등 이러한 것들이 다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면허가 이미 있으면서 추가로 건설 면허를 낼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마찬가지로 기준일은 면허 접수하는 달의 전달 말일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재무제표 안에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합을 더해서 부채를 뺀 게 실질 자본금이 되시고요. 그 실질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 유지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납입 자본금이 제대로 예치되어 있다. 이 부분은 등기부 등본만 보면 편하죠. 누구든 알 수 있지만 실질 자본금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봐서 이 회사는 이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면허를 내게 적합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다른 말로는 기업 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까지 발급받아야만 우리가 자본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회사 내부의 회계 담당자라던가 기장을 봐주시는 세무사 회계사들에 의해서 발급할 수는 없고요. 우리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하셔야 하고 저희 해솔CNI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여기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억 5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력 분야를 몇 개를 선택하던 동일하게 1억 5천이십니다.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은 공제조합이 있는데요. 건설업이 다소 위험한 사업이다 보니까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만 면허를 내라 하는 게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건설업체한테 각종 계약 이행 보증이라던가 하자 보증 등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을 받을 수 있어야만 면허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제조합도 우리 회사를 그냥 보증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보증금인 이제 예치 금액이 필요하고 그 금액은 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5천 11만 9,715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공제조합 예치되는 금액은 제가 아까 실질자본금 1억 5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1억 5천 예금에서 꺼내서 넣으실 수 있으세요. 1억 5천 따로 5천 따로 총 2억 준비하실 게 아니고 1억 5천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주력 분야를 도장 하나만 하던 3개를 다 하던 관계없이 5,011만 9,715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예치된 금액은 면허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출금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보증금으로서 유지해 주셔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우리 보험 대출 받듯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허를 반납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할 거다. 그러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공제조합에 우리가 예치를 하겠다라는 각종 신청서를 넣고 돈까지 입금을 하면 공제조합에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 주시고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 능력인데요. 기술자의 경우 우리가 주력 분야별로 각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장 공사업 하나를 주력 분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기술자 2분이 필요하신 거고요. 나는 주력 분야를 도장 공사업도 하고 습식방수 공사업도 2개를 다 할 거야. 그러면 2명, 2명, 4명이어야 하나? 이것도 주력 분야 특례가 있어서요. 1명은 감면이 돼서 3명으로 가능하시고 주력 분야를 3개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기술자가 4명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상시 근로를 하셔야 되고요. 이 상시 근로라는 건 우리 회사 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으시면 안 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도 안 됩니다. 간혹 내가 다른 회사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 회사에선 나의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안 되세요. 다른 사업체가 건설업이던 내 자격증을 사용하던 안 사용하던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상시 근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23년 9월 15일 날부터 기술자 범위가 좀 확대가 됐어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자격자라고 해서 즉 여기 페이지 안에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은 2명이 있다면 다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빨간색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구조 기술사가 있어도 기술자로 인정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9월 15일부터는 이 페이지 안에 있는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어떤 자격증이든 2분 이상 있으시다면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캡처를 해놓고 기술자를 새롭게 구하시거나 자격증을 딴다신다면 여기 안에 있는 거에서 취득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많이들 따시는 건 요거 많이 따세요. 건축도장 기능사. 좀 필기 시험 없고 실기만 있다 보니까 비교적 쉽고 기능사의 경우 응시 자격이 따로 없어요. 뭐 경력 없으셔도 되고 학력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건축도장 많이 따시고 그 다음에 방수기능사 요것도 많이 따세요. 2개 다 필기가 없고 실기만 있다 보니까 보통 2, 3일 사설학원에서 뭐 실습 연습하시고 많이들 따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등록 기준이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의 경우 우리 건축법상 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물 대장을 떼면은 누구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다라면 뭐 문제 없으세요. 면적 제한도 없고요. 다만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 집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라던가 책상, 팩스, 전화기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다만 이 용도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이런 것들 참고시설이라고 돼 있어. 근데 또 가로치고 사무실은 되어 있어.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되어 있어.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 이런 건 좀 헷갈리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면허를 접수하고자 하는 지역 관청에 따라서 수용도가 많이 달라요. 아니 이게 똑같은 법인데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있지가 않잖아요. 요번에도 명확하게 한다고 바꾸긴 바꿨어요. 5월 달에. 근데 바뀐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사무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되게 모호하죠. 모호해서 관계 법령이 그러니까 뭔데 사무실 관련된 뭐 건축에 관련된 법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에 따르면은 이건 못 들어가고 무슨 법에 따르면 못 들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법령이라는 말 자체는 없앴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시처럼 창고 가로치고 사무실이 된다 안 된다? 지식산업센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법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이 아니라면 무조건 면허 접수하려는 관청에다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지금 등록 기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 4가지가 다 우리는 잘 있어요 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공제조합에 돈도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할처에다 서류를 접수하시게 되는데요. 이 관할처라는 건 우리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구로구에 있다. 그러면 구로구청이 관청이 되는 거고요. 성남시 중원구에 있다. 그러면 성남시청이 또 관청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되고요. 자, 면허를 이 관청에다가 접수를 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면허를 내주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보통은 한 2에서 3주 이내에 발급이 되지만 또 공무원이 바쁠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넉넉하게 영업일 기준 20일 즉 4주는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건 접수할 때부터예요. 그리고 접수하기 전에 준비 기간은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시겠죠. 적어도 한 달 정도가 필요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기술자 자본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서류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도 준비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면허 나오기까지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하고요. 보통은 한 2달 정도 잡고 준비하시는 편이세요. 자, 저희 해솔 C&I는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업무 대행을 해드리는 곳이에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자본금을 증자하는 부분, 보고서를 발급하고 공제조합과 관청에 들어갈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부분까지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사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